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녁 식사가 당신의 건강과 젊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를 복구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100세 이상 장수하신 전설적인 의학자 김수현 박사님께서는 저녁 식사의 선택이 건강 수명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녁 식사가 가진 놀라운 힘과 그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자는 잠들기 전 먹는 음식이 정말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품들은 야간의 세포 복구 과정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식재료들과 건강한 저녁 식사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건강혁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음식으로 젊음을 되찾는 비결. 과연 가능할까요? 김수현 박사님께서 제창하신 건강 비결의 핵심은 바로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고 매일의 식단의 생선, 신선한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풀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김수현 박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바로 식사의 다양성입니다. 매일 같은 음식만 반복하기보다는 형형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써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붉은 파프리카와 키위를 곁들이거나 저녁에는 단호박이나 시금치를 넣어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몸을 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 또한 건강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급하게 식사하면 우리 몸은 충분한 양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천천히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사에서는 첫 한 입에 집중하여 그 맛과 향을 충분히 즐겨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다른 건강 습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넘어선 건강 유지 비결과 자연 치유력. 김수현 박사님의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견해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정말 약 없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단연 식생활 개선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나 약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 몸 본연의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충분한 양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수의 영양학 연구에서도 지지받고 있으며
영양의 질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꾸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접근 방식이 약물 치료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 박사님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건강정보 제공의 일환이며,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균형 감각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이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약물 치료 효과를 보조하고 건강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고 현대의학과 자연의 힘을 현명하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수현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또 다른 핵심은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녹황색 채소를 한 가지 추가하거나 매일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상의 건강 관리를 즐기는 것이 이 방법의 본질입니다. 건강을 의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약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기쁨을 찾는 것이 김수현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이는 도전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적인 식사 습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어떻게 먹느냐. 단순히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만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김수현 박사님께서는 식사하는 방식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한 입 한 입 의식하며 천천히 씹는 것이 건강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죠. 이 간단한 습관이 소화를 돕고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식사에서는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씹는 것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과식을 막고 식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수현 박사님께서는 적은 양으로 만족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여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라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나토나 따뜻한 된장국 또는 가볍게 조리한 생선 요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일주일에 몇 차례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풀은 생선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심장과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구운 생선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이 장수를 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즐겁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식사를 해야만 하는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보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제철 식재료를 찾아보거나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한 건강 유지를 넘어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식습관이 다음 단계인 몸을 움직이는 건강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건강의 기둥으로서의 운동과 단순함의 미학. 운동은 귀찮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김수현 박사님께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란 체육관에서의 고강도 트레이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도 그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법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수현 박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빌관성입니다. 단기간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간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라는 변명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운동의 효과는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나타납니다. 몸을 움직이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그 시간이 즐거운 여가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각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운동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조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김수현 박사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건강이란 값비싼 기구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작은 노력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움직임이 다음 건강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수면을 통한 몸과 마음의 회복,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혹시 수면을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휴식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수현 박사님께서는 수면을 건강의 핵심 기둥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질 높은 수면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회복시키고 매일의 활력을 생성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여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들기 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수현 박사님께서는 취침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의 사소한 습관이 다음날 당신의 컨디션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박사님께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기억을 정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밤사이 근육과 뇌를 수리하는 정교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복구 과정이 방해받는다면 낮 동안의 활동 능력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피로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 질환,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만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마음의 건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몸의 조화, 건강은 온전한 하나로부터. 건강은 신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수연 박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신체 관리에 힘쓴다 해도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권하신 것은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호흡을 3번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역시 마음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오롯이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의 실천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샘솟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습관화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관리는 신체 건강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토대와 같습니다. 더불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수연 박사님께서는 일기 쓰기를 추천하시곤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느꼈던 감사한 일, 작은 기쁨, 혹은 힘들었던 감정들을 몇 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응어리가 정리되고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맛있는 차를 마셨다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몸을 하나의 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 건강한 순환이야말로 건강장수의 핵심 비결입니다. 김수연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특별하고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몸의 조화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다른 건강 습관들과 어떻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 다음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주 작은 노력과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가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써 매일 반복되는 식사 시간이 젊음과 활력을 되찾는 비결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